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 다신 결혼 안 할 거야 하지만 재혼, 3원, 4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대놓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정리적인 성생활, 어린 자녀 양육이 어려우니까 양육 때문에 이제 노모가 계신데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내분들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60 중반이에요. 회귀 본능처럼 전처 자녀들, 전원 자녀들 여길 돌아보게 돼요. 살면서 애들한테 못 볼 꼴을 많이 보였지. 그렇게 속옷색에서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그 미안함을 돈으로 보상합니다. 결정적으로 이것만은 정말 죽어도 끝까지 못 산다는 사유가 돈 안 주는 남자예요. 왜 마트 가서 뭐 때문에 10만 원씩 사냐. 친정에 돈 빼달렸니? 이렇게 돈 안 주는 남자는 평생 불행하게 합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깊이 있게는 안 보고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렇게 재밌으면 잠깐 멈췄다 보고 했죠. 예. 어떠세요? 보시면? 저분들이 만약에 파렴치한 일로 이혼을 했다라면 저기 절대 못 나오셨을 건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꽤 늘고 있고 지금은 그걸 숨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성화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님 출연한 한 방송에서 그 얼굴만 봐도 몇 년 살지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실제로 이렇게 딱 그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견적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연예인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마음속으로 좀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저 커플이 5년 이상을 살면 내가 손가락에 장아준다. 근데 그거 어떤 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서로가 사람을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날카로운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 서로에게 그게 맞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면은 이걸 감싸고 아파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딪히면 근데 이게 보이는 커플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 이혼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남편분들, 젊은 남편분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결혼식장 딱 들어가면 아내는 결혼 모드로 돌아서는데 계속 그냥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많고 갈등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내분들이 이제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가정 내에서도 딸을 굉장히 예뻐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딸들이 이렇게 참 요구도 많아지고 주장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아내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투, 사용하는 언어, 그 강도 이런 걸 봤을 때 남편이 몇 년을 버틸까 그런 게 이제 보이죠. 1년도 못 버틸 것 같다. 그리고 또 애 하나 낳고 살다 보면 버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얼마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짠돌이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들이 짠돌이가 있어요. 한 번은 엄마 아버지 아들이 같이 왔는데 그 아내분한테 이혼 소장을 받아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2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네. 250만 원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집 엄청나게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뭐 40평대 아파트 신혼집에 이렇게 사는데 250만 원 주면 관리비만도 100만 원 나간다고 그러고 그 남편이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젊은 친구인데도. 그래서 왜 250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엔 250은 산다는 거예요. 쓰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내분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소송 제기했거든요. 못 버텨요, 그거. 남편분이 돈을 안 주고 돈 주면서도 어디 썼냐고 체크하고 따지고 또 뭐 말끝마다 너 친정으로 빼돌렸니? 이러면 1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쓰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대방이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나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준에서 이제 보이죠. 이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혼도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늘어나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IMF 이후에 OECD 국가 1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뭐 3위, 아시아 1위 이 이혼 그 순위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결혼 숫자 자체가 줄다 보니까 20몇만 쌍이라다 보니까 이혼하는 숫자도 7, 8만 쌍 이렇게 내려갔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30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고요. 10만 쌍 정도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만 쌍이면 20만 명이잖아요. 부부가 2명이니까. 그러니까 20만 명이 10년만 쌓여도 2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한 줄에 2~3명 정도는 돌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
깨진다? 네, 언제 깨지냐의 싸움이지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혼은 또 빠른 시일 내에 깨집니다. 그래요? 왜냐면 한 번에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심이 더 폭이 넓고 깊어질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남편의 그 음주, 술 먹는 주사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술 잘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연애할 때 보니까 술 안 먹길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일주일에 3, 4일씩 매일같이 술이 곤드레만들 취해서 새벽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주사를 부린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해해줘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바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 이혼은 좀 더 빠르게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번에 이혼을 하고 다신 결혼 안 할 거야 하지만 재혼, 3혼, 4혼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혼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저건 사유가 차이가 있죠. 남자분들은 정기적인 성생활.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대놓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정기적인 성생활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하시고 또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데 본인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면 어린 자녀 양육이 어려우니까 양육 때문에 이제 재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셔야 되는 노모가 계신데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재혼을 하는데 아내분들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자기 노후를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이쪽에서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재혼하자고 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그렇게 약속하신대요.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꼭꼭 주겠다.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 그래 300, 500이면 내가 병원비 가고 아껴 쓰면 같이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그 생활비를 대부분 중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가사 도우미 같고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청소 빨래 해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회한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혼을 선택하게 되죠. 재혼할 때도 보면 서로 애가 없는 경우에는 처녀 총각이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네 아이 내 아이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도 오는 혼란이 있겠죠. 있죠. 일단은 네 아이 내 아이란 부분에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경제력 있는 남자 쪽 분에서 내 자식처럼 거두겠다. 내 자식처럼 똑같이 해주겠다. 나와 결혼만 해주면 절대 너희 애들 내 아들이랑 차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거를 해서 성하고 본도 완전히 이제 재혼한 남편 앞으로 바꿔서 재혼을 하는데 한 사례에서는 이제 젊은 남자분이 왔어요. 이혼하겠다고. 아내분도 전문직이고 본인도 대기업 다니고 해서 두 사람 급여가 한 달에 수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게 왔냐면 남편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아내분이 자기가 데려온 자녀에 비해서 내가 데려온 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전원 자녀한테 드리는 한 달 학원비, 그다음에 옷 사준 비용 이걸 다 뽑아 갖고 왔고 내 아들 보내는 학원비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 5배 정도로 많이 보내더라. 금액상은 그래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3년을 넘기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네 아이만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이제 부부들이 재혼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남녀니까 그분들도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거든요. 너와 내가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원에 있었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상대한테 하는 것만큼의 배려를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쪽 배우자가 이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셋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재혼은 부부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릿속에 부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원의 이 자녀들. 특히 전원 자녀를 만약에 전처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 때문에 내 남편이 전처와 연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기를 초혼할 때는 나한테 10평짜리 방이 주어지지만 재혼은 7평이 주어진다. 3평
그 너머 3평에는 전원 관계가 있다. 나는 7평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전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재혼부부일수록 이 너머에 있는 걸 자꾸 없애고 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남편을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는 성향을 자꾸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선택하면서 다시 이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젊어서 이혼하는 경우에요. 애가 있어. 양쪽 다. 네 애, 내 애. 우리 애가 필요합니까? 그게 더 공고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젊어서 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 사이에 아이를 그래서 낳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혼이 보통 40 넘어서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젊어서 하시는 경우 나시는 경우가 있고 경제력도 또 여유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또 이혼해서 오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 세 부류의 자녀를 대하는 게 차별이 있대요. 처음에는 내 애같이 길러준다고 해놓고 회사에도 같이 입사시켜서 일하다가 완전히 도외시키고 그다음에 그 두 분 사이에서 난 아이는 다 교육비만 내준대요. 그다음에 벌어놓은 돈 이거는 전원 자녀한테 준다는 거예요. 전처 자녀한테.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냐면 전원에는 이제 사실 멋모르고 이혼을 해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손자가 더 이쁜 이유가 자식보다 이쁜 거는 그때 너무 치열하게 너무 살아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60 중반이에요. 60 중반쯤인데 회귀 본능처럼 그 전처 자녀들, 전원 자녀들 안에도 마찬가지. 여길 돌아보게 돼요. 어떤 반성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살면서 애들한테 못 볼 꼴을 많이 보였지. 바람도 피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도 때리고 그렇게 속을 새겨서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그 미안함을 돈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다 전원 자녀 애들한테 주기 시작하는 게 어느 날 뭐 연금 증서가 발견되고 뭐 집 등기가 넘어가고 이러면 이 재혼한 아내분이 불안해지죠. 그럼 내가 노후에도 내가 내 자녀한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사실 뭐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길 바라는 자녀 어디 있어요. 우아하게 고고하게 혼자 살으시라 그러지. 그러고 내가 재혼했는데 돈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돌아갈 것도 없고 창피하니까 그럼 내가 살 집이라도 내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말아야 되니까 이쯤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남자분 65세만 이상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황혼재혼 같은 경우가 대부분 60 중반 70에 전후로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남자들에게 남성이라는 걸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동지애로 살면 돼요. 제발 남편이 날뛰지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은 70까지는 제가 볼 땐 60세까지 왕적인 성생활을 하시고 70세까지 하세요. 근데 본인이 성욕이 사라지면 굳이 재혼한 아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이혼하자 그런데요. 아내분이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 정말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가 허리를 다치니까 가차없이 이혼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60 중반쯤에 겹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꼭 점검하고 재혼 상대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요, 인물 좀 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3혼, 4혼 이렇게 이혼하는 분들 가보면 남자분들이 특히 4혼, 2혼째 이렇게 가보면 참 잘생기셨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인물에 현혹돼서 저 사람이 치명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잘생기고 점잖으면 인격도 그럴 거라는 생각하시는 거는 10대 때, 20대 때 얘기죠. 왜 40, 50대 넘어서 재혼하시면서 인물을 보시는지. 결정적으로 이것만은 정말 죽어도 끝까지 못 산다는 사유가 이제 남자한테 결격사는 돈 안 주는 남자예요. 돈. 경제력인. 네. 그게 남자분이 경제력이 있을 때 얘기예요. 아내분이 경제력이 있으면 돈 안 주는 여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돈을 안 주는 남자는 그 돈을 안 주면 일단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여자분은 그냥 비참하게 해요. 군대 갔을 때 그렇잖아요. 1,000원 주고 라면하고 소주 하나 사고 잔돈 새우깡 하나 사고 잔돈 갖고 와라. 이걸 결혼 내내 360을 듣는 거예요. 왜 마트 가서 뭐 때문에 10만 원씩 사냐? 내가 잡채 하나 해달랬으면 내 뭐 때문에 10만 원 쓰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럼 잡채가 당면만 들어갑니까? 잡채에 그럼 당면에 그 간장 한 스푼 들어간다고 간장 한 스푼 사와요? 떨어지면 한 병 사와야 되고 10만 원 갖고 사기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일일이 잔소리를 하고 머리 하나 하는 거 잔소리하고 특히 친정에만 갔다 오면 너 돈 친정에 갖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남자분들이. 친정에 돈 빼달렸니? 이렇게 해서 드렸니도 아니고 돈 빼달렸니? 이렇게 표현해서 돈으로 굴림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평생 이제 속박되게 살다가 아내분들이 대부분 일을 뿌득뿌득 하면서 애들 결혼만 해봐라. 그러다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에이 영감 늙었는데 살만해. 근데 그때 왜 이혼을 선택하시냐면 돈 안 주는 남자를. 그때는 네가 나가서 돈 벌어. 그런데요.
여보 저기 뭐 동창회 가게 10만 원 먹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너 언제까지 나한테 돈 달랄 건데 내가 ATM기냐? 이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못 참겠다고 이혼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돈 안 주는 남자는 평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권력으로 군림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분 안 되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치하는 분,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치는 사실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단은 남편과 자신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비를 하는데 이게 건설적인 소비도 아니고 본인의 피부 관리를 한다든가 성형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쓰지도 않은 물건 싸놓고 박스 듣지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편 연봉이 뭐 5천인데 1년에 1억씩 쓴다든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게 미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되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또 하나 그 버릇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사치 이거. 왜냐하면 그 여자분은 그 쇼핑이나 사치를 돈을 안 쓰면은 자기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고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게 돼 있어서 그게 그분들한테 미래가 없어서 연애할 때 아내분이 멋있게 입고 매번 옷 바꿔 입고 하는 거 좋은데 그분 수입에 맞는 지출인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한테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라 그래요. 거리를 둬라.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뭐 네. 이 가시가 닿지 않을 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좀 남처럼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재혼이면 7평이에요. 상혼이면 5평으로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 관계들의 그 관계를 인정해주고 그걸 쿨하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부부가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부부가 나의 가족, 그러니까 시가 또 뭐 아내 기준은 처가 그 다음에 형제간 이 사이가 원만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남편분들이 아내가 처갓집 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내가 내 부모도 못 만나고 거짓말하고 만나야 되고 내 동생 어디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는데 돈 없다는데 그거 100만 원 병원비 한번 못 보태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해주고 나도 더불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늦게 들어갔으니까 전부 내 거로 만들어야 되나라는 이런 집착? 이런 거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녀의 관계를 유지를 시켜주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면 내가 버림받더라라는 부분을 그래서 너무 전원 자녀에 대해서도 뭐 친엄마처럼 친아빠처럼 가까워지려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그래 저 전원 관계이고 너희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는 여기 딱 서 있다. 5분맨이다. 언제든지 불러다오. 이 정도 거리선에서 거리를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애쓰지 마. 네,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변호사님이 상담한 분 중에는 3, 4혼들도 제법 있어요. 구원도 있습니다. 에? 남자분이세요? 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상담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분 보시니까 왜 오셨냐면 결혼을 9번 하셨는데 호적 자체는 이제 7번밖에 안 했어요. 2번에 이제 사실혼 관계가 있는데 호적도 7번이나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볼 때 80 좀 넘으신 것 같은데 같이 온 여성분은 잘 돼야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언짢더라고요. 경제력이 있는 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4번째 사모님에서 아내분에서 5번째 갈아탈 때 그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여기에 이혼 무효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쭈르르쭈르 이제 다 중혼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쑥대밭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소송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면 하겠냐. 그래서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요. 그렇게 비싸니에요. 비싸서 가시라고 3억 불렀어요. 끝나고 준대에서 됐습니다. 미리 주세요. 그들이 가시고 다시 안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갔다 그분들이 다녀가시고 한 일주일은 찜찜한데 일단 그 여자분이 좀 안쓰럽고 그 남자분이 돌아가셔서 지옥 가실 테니까 불지옥에 빠지셔 고생 좀 하실 건데 저렇게 철이 없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착잡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못 살겠는데 마침 또 변호사님 나와서 이 얘기를 해주시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또 이혼을 결심한 이런 분들한테 그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잘해야죠. 근데 이혼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우리가 이혼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이 끝내야만 나의 미래가 있고, 즉흥적인 마음에 잘못하는 경우는 후발적인 소송이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혼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오셔서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사는 경우는 드물죠. 저거 정말 힘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아픔이 어떨지는 제가 가늠이 됩니다. 오셔서 하시는 눈빛, 몸짓, 막 피부 발진까지 막 일어나거든요. 그 아픔이 저한테도 전달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 번만 더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왜냐하면요. 이혼 쉬워요.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료만 주면 이혼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그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현재의 혼인관계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깨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서운해서 언젠가부터 틀어졌는데 작은 틈이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이 뭐 물로 칼배이라는 얘기 괜히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진솔한 대화해보시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보시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의 이혼은 떳떳하다. 이럴 때 선택하는 게 이혼입니다. 현재의 혼인관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